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5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4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미국의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신냉전이나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또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가 한 번의 방문과 대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대단한 성과라며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과의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국회에선 여당 대표가 한중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하며 중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하는 당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박세익 대표의 새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을 하루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성공적인 투자 원칙과 관점을 담은 책 고수들의 투자 철학,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중동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이스라엘 간의 역학 구도가 지금 변하는 중이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중동에서 기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거부터 뉴스가 이라크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라크에서 이란한테 전기하고 가스를 수입하나 보죠. 네네. 이거 수입 대금을 여태까지 묶여 있었는데 네. 미국이 주는 거 허락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동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뭐 앙숙이죠. 네. 오랫동안 정말 사이가 안 좋았고 특히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악의 시절을 네. 이제 겪었고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그닥 좋아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움직이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이제 돈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에 이제 석유를 팔고 예. 그 석유 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제 다 묶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한 뭐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억 달러가 넘는 돈들이 세계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란으로부터 가스나 이제 전력을 수입을 해서 그 예. 대금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못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싶어도 예. 이제 그걸 주는 순간 이제 제재 대상이 돼 버리니까 못 주고 있었는데 한 28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거를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해줘서 예. 줘도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라크가 이제 곧 이제 이란에다가 예. 이제 돈을 이제 보내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28억 달러 정도 됩니다. 28억 달러. 이란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데 예. 일단은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묶여 있는 돈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국내적인 불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네. 생필품 부족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좀 가닥이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란 그 원유 수입한 그 대금 네.
그거 지금 묶여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란 자금이 가장 많이 묶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유 때문에? 예. 수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92년 당시에 이제 그 이란의 반체제 활동을 하던 인사가 네.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암살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지만 자관 이란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란하고 유럽 쪽 관계가 예. 이제 냉랭해졌습니다. 유럽 예. 자체적으로 이란에서 뭔가를 하지 말자라는 예.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이란이 이제 동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진. 아시아 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뭔가 아시아 쪽과의 교역을 늘려보자라고 예. 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이 이제 그 중에 최고로 많이 이제 이란과 교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예. 아직 중국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란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뭐 플랜트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다 공급을 할 수 있었고 예. 그 당시 뭐 우리나라 드라마 뭐 주몽 같은 드라마까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엄청나게 교육 규모가 늘어났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자금들이 예. 이제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포괄적 제재를 하면서 예. 자금이 이제 슬슬 묶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 정유사들이 이란산 이제 원유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고 예. 이란도 우리나라와의 교육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특혜를 좀 양해를 요청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합의 결과가 한국에다가 그러면 별도의 이란 원화 계정을 만들고 예, 그 계정에서 이란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 아 원화로? 예, 원화로. 달러가 아니고? 예, 원화로 사갈 수 있도록 예. 이제 계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는 이란은 원유 팔아서 한국 물건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화 달러로 계좌니까. 갖고 가지 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계좌죠. 예, 예. 그런데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불편하고 짜증은 나지만 예. 뭐 그거라도.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한국산 물건 뭐 예. 사서 하면 예. 괜찮으니까 예. 큰 문제 없이 한 8년 가까이 이제 돼 왔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예. 이제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가 이제 그 붕괴되면서 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최고의 압박, 풀 프레셔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 예외로 봐줬던 모든 사항들을 다 틀어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아니 옛날에 그럼 아주 옛날 미국하고 이란이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을 때 네. 뭐 팔리비 왕조 이때는 예. 사이가 좋았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수입했던 그 아닙니다. 원유 대금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 그게 아니고 예. 이제 그래서 2010년부터 쭉 했는데 예. 이제 이란이 우리나라에 파는 원유 규모가 더 크고 예. 이란이 우리나라로부터 사가는 여러 가지 물건은 작다 보니까 예. 계속 원화 계정에 돈이 쌓인 거예요. 예. 계속 돈이 이제 쌓여가지고 수조 원대까지 쌓였는데 지금 9조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데. 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달러로 따지면 한 70억 달러 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졸지에 이제 묶여버린 거죠. 아. 예, 그러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이제 답답하던 상황인데 이 자금을 놓고 사실 그 동안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란, 미국 물밑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다가 예. 또 이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가 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걸 갖다가 네. 9조 원 70억 달러 한국에 묶여 있는 거. 네, 그 우리은행에 그 계좌를 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도 여러 번 있었죠. 아 그래 무슨 사건?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 대우전자 무슨 사업부를 인수하겠다고 예. 이제 계약금을 넣었다가 이게 이제 소송에 걸리면서 예. 이 자격 요건을 둘러싸서 예.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뭐 이 자금에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대법원 이제까지 판결이 나서 예. 이게 정당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은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계약금 돌려줘라. 예. 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네. 아니, 못 돌려줬네 그럼. 근데 문제는 그 계정에 돈이 있는지 그래.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그 계정에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왜? 왜? 아,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은행 직원 중에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자금은 예.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고만히 있는 자금이고 예. 이게 뭐 5년 10년째 이제 계속 있으니까 누가 보겠냐 싶어서 하필 손을 댄 거죠. 아 우리은행 직원은 또 이게 앞으로 미국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 예. 이거는
그냥 굳은 돈이다. 네. 내가 잠깐 횡령해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네. 생각한 거구만. 네. 들여다보는 사람도 네. 없었고 그 동안에 쭉 보니까 아. 이제 했는데 하필 이제 그 작은 이제 부문에서 예. 이제 우리나라 그 법원과 관련된 일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물론 그 돈도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이제 그 계좌에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예. 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우리나라에 묶인 이란 그 원유 수입 대금이 9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그럼 미국이 풀어줄 가능성이 지금 그럼 아직은 지금 그 결정은 안 났죠. 아직 안 난 그러니까.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 뭐 이를테면 옛날 방식으로 복귀를 예. 이제 허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원화로 어. 이제 너희들 필요한 거 이제 사가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뭐 몇 억 달러 정도는 이제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예. 이제 본국으로 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사실 이란 이라크는 바로 옆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왔다 갔다 교역이 활발하니까 예. 이제 바로 그냥 송금해라라고 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거리가 좀 있고 예.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든 간에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예. 이제 가능성이 이제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이 이제 미국 이란 관계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애초에 이란에 지금 이게 그 금융 제재가 가해진 게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해결된 것도 아닌데 미국은 그럼 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정책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펼쳤던 중동 정책이 이제 사실은 거의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하는 이제 예. 이런 과정에서 예. 이제 그동안에 보통 미국이 중동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예. 아랍에미레이트 예. 이제 이런 나라들 걸프 연안 이제 왕정 국가들 플러스 이제 이스라엘 예. 정도였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이런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독자적 행보 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친중 행보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그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밸런스가 이제 무너진 상태예요. 내 파트너가 지금 마땅치 않은 거죠. 보면은 예, 미국이 중국한테 다 뺏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리고 사우디도 지금 뭐 이제 중립적인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파트너, 영향력이 있는 파트너고 사우디가 이제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중국의 어떤 진출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이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 동안에 이제 중국과 아주 긴밀한 이제 관계를 이제 맺어왔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사우디와 이제 이란이 또 국교 정상화에도 이제 합의를 이제 한 상태이잖아요. 그 중국이 주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만이나 이라크 이제 기타 여러 나라들이 많이 팔을 깔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국이 원체 중동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인데. 이 소국들이 중재하는 판에 우리가 나서서 악수하는 거는 영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공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던져주고 중국 체면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양국은 이제 보란 듯이 미국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또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낸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또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졸지에 중동의 자기 파트너가 지금 카타르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없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를 우리 파트너로 이제 새삼 끌어올 것인가, 이 판을 어떻게 흔들어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제일 좋은 상대는 사실 이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란이 이제 미국과 뭔가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어.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인 친미 국가인데 지금 뭐 이제 그 빈살만이나 이런 통치자는 중립을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많은 핵심 세력들은 야 우리가 미국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아? 이거 불안한데? 라고 있는데 때마침 이란이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사우디 내부적으로 이제 다시 또 미국 쪽으로 가야지 않겠냐라는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그동안에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중국과 가장 친했던 국가가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란을 어떻든 이제 중립적인 상황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나가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란의 무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장비들이 가서 러시아군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거는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이란에서 있습니다. 그럼 그 드론이나 이런 게 다 네네. 러시아 예, 샤헤드라고 그래가지고 예, 무인 이제 정찰기관의 무인 공격기죠.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 대거 이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데 예. 요긴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요. 뭐 물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호위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이란에 공급해주는 이제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현재 포지션에서 조금 흔들어서 예. 어떻든 간에 중립적 정도 상황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으면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겪은 실패나 이제 마이너스 난 것들을 예. 상당 부분 이제 만회하면서 새로운 판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란을 그 제재한 이유가 네, 물론 이란과 사우디는 둘 다 중동의 맹주입니다. 네, 그 강대국끼리 힘을 합치는 게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건 좀 이따 물어보고 네. 먼저 그거보다 궁금한 게 핵을 이란이 계속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을 제재한 거잖아요. 네, 트럼프 때는 양국 간에 합의한 거를 미국이 먼저 깨고 그냥 나가버린 거고. 네. 그럼 그 상황이 지금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걸 용인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동결이죠, 동결. 현재 상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예.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예.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해주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이란의 이제 핵 개발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90년대 이제 예. 북한 핵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이 돼 왔는데 예. 이제 이란의 이제 핵 개발 방식은 이제 우라늄 농축입니다. 예.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우라늄을 돌려서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데 예. 우라늄 농축이 90%. 이 우라늄 235가 90% 이상이 되면 이제 무기급이라고 보통 분류됩니다. 예. 그 자체로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한 20%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30%, 40%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까지 농축해도 된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란이.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핵합의가 나오면서 예. 잠시 동결했다가 예. 이게 이제 또 풀리니까 이제 핵합의가 파기되니까 다시 또 농축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IAEA에 따르면 이제 예. 80%대를 넘어간 흔적까지 발견했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0%가 이제 그 문턱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로 제재를 해도 이란이 그냥 자체적인 능력으로 예. 핵을 보유를 이제 하는 사태까지 이제 가도록 놔둘 거냐? 예. 그건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나서서 미국 예. 국방부가 나서서 무력으로 그거를 이제 폭격을 하든지 응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합니다. 어마어마한 화강암 지대 밑에다가 파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웬만한 폭격을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이란이 자연스럽게 그 문턱을 넘어서 핵무기 보유라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당연히 사우디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예. 이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걸 말릴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란을 적절한 수준, 현재 상태 정도 즉 이제 농축률 한 60% 정도까지 해서 묶어놓으면 일단은 이제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시 다음 단계로의 어떤 뭐 협상이면 협상이든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예. 미국이 목적은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이란이 개발하면 분명히 사우디도 개발할 거고 분명히 주변 중동 국가도 퍼져나갈 테니까. 네. 근데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거는 네. 90%까지 농축한다는 거는 이제 핵무기로 전용이 되는 거고 네. 한 3% 정도까지 농축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 해결료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60%짜리는 예. 써먹을 데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너희들 60% 3%까지만 남겨놓고 그 이상은 다 폐기해라. 이러면 이란이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자. 우리 너희들 너무 막 가지 말고 우리도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시간을 좀 갖자. 너희도 핵무기 가져봐야 뭐 풀 뜯어먹고 석유 뜯어먹고 뭐 핵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힘든 거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가졌을 때 실익이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지금 이제 그래요. 예,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냥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제가 만약
이란 지금 그 왕이 누군가 호메인인가 아직도? 예, 아니 뭐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 예. 호메인이 입장이라면은 예. 60%짜리 농축하는 건 이거 어차피 써먹을 데도 없는데 예. 또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제가 그냥 언뜻 아는 지식으로는 그냥 예. 원심물이 계속 뺑뺑뺑뺑 돌리면은 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다고 해요. 시간의 그렇게까지. 싸움입니다. 예. 그럼 뭐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야, 미국이 60%까지 허가해 준댄다야 그러면은 네. 우리 몰래 그럼 이거 한번 조금 더 한 번 돌릴 거 두 번 더 돌리지 뭐 이런 예.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붙는 거죠. 예. 이란이 그냥 우리 60%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 IAEA나 또는 EU나 뭐 뭔가 사찰을.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예. 이제 그 검사, 이제 사찰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너무 세고 예.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 예.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타협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과거에 이제 포괄적 이제 공동 행동 계획으로의 복귀냐라고 예.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깼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냐.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뭔가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의회나 이런 쪽에서 비준을 해주고 예.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비준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라는 건 알거든요. 그동안에 뭐 했냐라는 소리 듣는 거죠. 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 이제 그 이런 합의를 해봐도 미국 예. 의회가 얼마든지 나서면 예. 이제 이걸 판을 엎더라. 예.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창한 뭐 협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무슨 거창한 협상이나 합의 뭐 예. 조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나오는 명칭은 임시협정 뭐 이런 정도로 나와요. 임시협정. 예. 말 그대로 정말 그렇군요. 일단은 너도 좀 그만하고 나도 손에 이제 프레셔를 좀 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임시협정. 예. 뭐 조금 전에 그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호메이니는 1989년에 사망했고 하메인입니다. 네네. 그건 좀 정정하겠고 그러면은 임시 합의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만은 네. 만약에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사우디는 그거를 용납을 합니까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60%까지 그러면 농축하는 사우디 같은 거는? 경우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되게 독특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 올해 초에 사우디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우디에서 대규모 우라늄 광산이 발견됐다. 사우디는 우라늄 나요. 예, 대규모. 근데 올해 특별히 또 좋은 광산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석유까지 있는데 우라늄까지 그렇게 있네. 그래서 예. 사우디는 뭘 밝혔냐면 예. 이제 핵 주기를 완성하겠다. 우라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채광을 해서 농축을 하고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용 이제 그 농축을 한 다음에 예. 경수로나 이제 민간 발전소를 짓고 예.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나오는 것들을 재처리를 하는 예. 이 과정까지 전체적인 핵 주기를 완성을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죠. 갈등은 있었지만 사우디가 던진 카드가 되게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평화적인 이용, 그러니까 민간 핵발전소, 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파트너는 미국이다. 예.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사우디의 이제 어떤 민간의 평화적 핵 이용을 좀 도와달라. 우리는 미국 기업이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러시아, 로사톰이나 예. 그 뒤를 이은 이제 중국. 이쪽 국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나 시장이 점점 이제 축소되는 예.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가 향후 이제 한 20기 정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한테 로비를 하겠죠. 예. 이거 잘못 놓치면 중국으로 간다. 예. 지금 사우디가 저런 입장을 보이는데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미국 관련 기술이라든지 관련 플랜트 인력들이 사우디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양정상 간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원자력 관련해서 IAEA 추가 의정서에 그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예. 원자력 발전소 이거 그 지원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했는데 사우디가 비준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그 우라늄 농축해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 지는 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시한을 올해 8월 달까지 기다려 보겠다. 뭐 아니면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예. 미국에서 시그널이 안 와요. 아무 안 와요. 그럼 우리 중국 간다. 우리 이렇게. 그럼 러시아랑 하겠다.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 로사톰이랑 예.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럼 거죠. 바뀔 수 있다 이거죠. 미국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미국한테 지금 예. 그래도 여지를 한번 준 거죠. 예. 예, 미국이 받아주면 좋고 예. 미국이 안 받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우리랑 거리를 두려고 확신했구나. 그러고 이제 로사톰이나 예. 가는 거죠. 사우디 같은 나라를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돈을 많이 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핵 기술 자체는 예. 얼마든지 파키스탄에서 확보할 수 제공받을 수 있다. 있고, 근데 이제 그 기반 자체를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예. 확충을 해놓고 이제 뭔가 상황이 생기면 예.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 기반을 구축하려면 이제 무기급을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사우디의 경제적 이제 상황이라든지 인구 구조 될 때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인구들이 늘어나고 예. 그 원유 소비량이 늘어나요. 잘못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수출량보다 내수용이 더 많이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최근에 이제 사우디 입장은 어떻게든 가스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써가지고 수출용 원유를 예.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 되게 무리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예. 볼 수는 없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에요.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란은 60%까지 그러니까. 라고 하면 사우디는 우리는 왜 안 돼? 예.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당연히 요구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도모하지 않고서는 예. 지금 중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그동안에 그 자기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이란에 대해서 이제 화해 손을 내미는 거고 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미국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란이 되게 자존심이 센 나라거든요. 예. 페르시아의 이제 후예라는 자존심도 그렇죠. 세고 그런데 평상시라면 절대 들어주지 않을 무리한 요구들을 중국이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대부분 다 들어줬어요. 이란이 예. 어떤 요구? 그러니까 뭐 석유 싸게 팔아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제 섬들에 대한 이용권들 같은 경우를 이제 중국 업체한테 이제 넘겨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란 내부적으로도. 예. 예. 뭐 자존심도 없냐 너희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생각했을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빼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원유를 사주거나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예. 뭔가 공급해주고 할 나라가 사실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과 밸런스를 맞출 나라, 뭐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랑 관계 개선이 나오면 그 동안에 이제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퍼주기 했던 것도 이제 원상복귀시킬 수 있고 예. 보다 동등한 과정에서 이제 갈 수가 예.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란하고 만약 이 핵 합의가 임시적으로 합의가 돼서 60%까지 농축을 한다. 그 뭐 써먹을 때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60%까지는 그럼 허용할게. 그 이상은 안 돼. 합의를 하면은 사우디도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도 그럼 허용을 해주겠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는 일단 네. 그 단계까지는 지금 요구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들이밀어 봐야 예. 이제 뭐 이야기가 안 먹히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예. 어쨌든 핵무기라는 게 예.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제철해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냥 언뜻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농축해서 만드는 거는 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예. 그러니까 농축하려면 전기에 굉장히 뭐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비용도 그렇지만은 많이 들지만 그리고 확실하고 터트리기가 굉장히 쉽다. 뭐 이건 시험 뭐라 그러지? 예. 폭파 같은 것도 필요도 없다고 그래. 그냥 예. 둘이 그냥 뭉쳐놓으면 그냥 바로 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우라늄 농축 방식은 오래 있어도 예. 이제 핵폭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 이걸 터뜨리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데 비해서 예. 플루토늄 방식은 플루토늄이 되게 불안한 물질이기 때문에 예. 계속 내부적으로 핵분열을 일으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고에 갖다 놔도 예. 제대로 터질까?
시험적으로 한 번씩 터뜨려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인이 되는 그렇구나. 이제 이런 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우디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사우디가 아까 말씀하실 때 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그 농축우라늄 방식인지 아니면은 그 플루토늄 방식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기술을 만약 플루토늄 같은 거라면은 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이란처럼 농축을 요구하지 않고 예. 그냥 핵무기가 목적이라면 저쪽에서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받아올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 핵무기를 만든다는 건 이제 농축이냐 제철이냐도 있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폭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터뜨리느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예.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고 예. 아니면 최첨단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노하우들을 받을 수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체적인 이제 핵 기반 체제를 원자력 예. 기반 체제를 갖추겠다. 전 세계에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네. 평화적인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국 내에서 원자력을 우라늄을 채광을 하고 그것들을 뭐 원자력 발전소에 쓸 만큼 농축을 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를 짓고 예.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해가면서 자국 내에 어떻게 보면 원자력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관련 인력들도 양성을 하고 예.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도 이제 예.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 뭐 시간이 10년, 15년 아마 걸리겠죠. 예.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년, 15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거든요. 통치자가 바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면 예. 거기에 맞는 협상을 하면 된다.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제 중국의 주선이 어쨌든 그 중간에 잠깐 중국이 개입해서 네. 서로 이제 외교 관계를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국교 정상화죠. 네네. 이란과 사우디는 사실 종교적으로 시아파 수니파의 두 맹주고 네. 군사력 쪽으로도 이란은 사실 중동의 가장 강한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예. 두 맹주가 예. 여태까지 으르렁거리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예. 세력이 이렇게 분할돼 있는 상태하고 힘을 합쳐서 서로 친하게 지내서 중동의 어떤 그 아직까지는 석유라는 그 패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힘 있는 두 나라가 합쳐서 그 석유라는 패권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둘이 서로 이렇게 그 친하게 지내는 게 네. 으르렁거리지 않고 네. 이거를 반길 입장입니까? 반길 입장은 사실 아니죠 보면은. 예.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뭐 사우디가 이제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 러시아. 예. 그러면 러시아, 이란, 사우디 이렇게 말하면 석유 전 세계 석유 상당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석유야 이제 예.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하니까 예.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예. 것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원치는 않죠. 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우디와 이란이 아주 친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예. 그냥 대면한 정도로 예. 지낼 수는 이제 있는 게 예. 아마 양측이 다 목표일 것이고 예. 그게 사실은 양쪽이 이제 원하는 예. 그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란하고 이렇게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도 있어요. 국교 정상화가 되면 예. 양국 간의 이제 뭐 투자라든지 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될 텐데 예. 미국이 원칙대로 하면 사우디를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재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예. 그러니까 자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이야기하던 그 제재라는 것들이 예. 이제 실효성 면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면도 구겨지고. 그럴 바에는 미국이 선도적으로 예. 먼저 우리가 이거를 손에 힘을 풀어서 예. 양해를 해주고 예. 여러 가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생각하는 게 또 당연한 거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뭐 그러면은 사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미국이 호랑이였는데 예. 종이 호랑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동 국가들이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이제 큰 말. 예.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동 예. 국가들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물론이지. 대해서 예. 잘 알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참 복잡해졌네. 그래서 중동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예. 적의 적은 친구야. 그러면 적의 적은 친구인가 적인가 막 헷갈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러게. 벌어집니다. 보면. 그러면 이 중동에서 또 하나 변수가 좀 이스라엘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지금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요. 네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일일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필요로 해요. 예. 사우디 입장에서 예. 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예. 과연 사우디의 안보를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요즘 많아졌어요. 예. 중동에서 자꾸 나간다고 그러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저번에 후티 반군이 이제 보낸 그 무인기에 사실 이란이 이제 보낸 건데 거기에 예. 따라서 이제 큰 타격을 입고 했을 때 미국이 그 정유시설 그러니까 파괴됐을 때. 예, 그걸 막은 예.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막고 난 다음에 뭔가 미국이 나서서 보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사우디가 현재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들은 방위 산업입니다. 방위 산업을 스스로 만들자. 더 이상 돈 주고 완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우리 군인을 키우고 예.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 무기는 철저하게 미제예요. 현재까지. 그렇죠. 예, 여기서 갑자기 러시아제로 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중국제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체적인 미국 미제 무기를 개량해 주거나 그걸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첨단의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예.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사실 과거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직접 총불을 맞댄 적은 없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고 이제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왜 사이 나쁘게 지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그럴 게 없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었고 지금 예. 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나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랍에미레이트 혼자 단독으로 이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예. 그 뒤에는 이제 미국 그리고 사우디의 양해와 이제 지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교로 이제 나가면 이제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제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방위 산업, 기타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의 민간 부문들이 얼마든지 또 사우디와 또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인 관계. 아이러니네.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우디의 군수 산업을 갖다가 키우겠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주 국방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그 정상적인 그 외교 관계가 수립되려면은 사우디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그 걸림돌이 하나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 그걸 갖다 전제 조건으로 항상 내걸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물론 저는 사실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독립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제 수교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놓고 있는 거죠. 보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중동의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사우디가 그럼 어떤 답변을 하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지? 갑자기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뜻 이제 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와 이제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관계를 이제 이어가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와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고 아닌 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면들을 이제 다각화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공들여 사우디와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제 맺어놨는데 이게 또 애매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절한 견제구를 던진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중동이 지금 뭐 사우디, 이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다 엮여 있어갖고 거기다 미국하고 중국이 또 서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니까는
예. 정말 돌이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바라보면 네. 상당히 이제 오판과 예. 잘못된 이제 입장을 가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동이란 나라는 옛날서부터 이제 거래에 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 즉각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되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왕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곳이 많기 예.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우리가 익숙한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순간에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또 당연하게 또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예측을 한다는 것들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동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석유가 있다는 거하고 또 예. 시장이 요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중동 정세가 이렇게 막 그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매우 흥미롭긴 한데 예. 우리한테 예.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현재로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나라 입장에서 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자기네 석유를 많이 사주는 꽤 큰 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예.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들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원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서 예. 거기에 걸맞는 카드들을 이제 내걸고 예.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지원, 외교 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다 치고 미국 입장에서 사실 중동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다가 예.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었잖아요. 예. 오일 달러를 갖다 그 오일 석유에 이제 묶여놓으면서. 예. 근데 오바마 때 이제 셰일 혁명이 나오면서 관계가 조금 관계라기보다는 그렇게 중국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보호해 주는 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그때부터 좀 소원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아시아로의 전환, 네. 피벗 투 아시아라는 그 카드를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제 내걸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중동은 굳은자다. 자기 미국과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그러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어떤 그 맞설 때 있어서 포위망을 점점 이제 구축을 이제 예. 해 나가는 전략들을 세워왔는데 네. 중국이 그 포위망을 이란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찢어버리고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피벗 투 아시아가 아니고 예. 피벗 투 이스트 아시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미들이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으로 가서 일단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든 고쳐놓고 여기 상황을 일단 안정적인 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드로 만들어 놔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믿고 있던 안쪽에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게 터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죠. 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중동 지역을 네. 저기는 그냥 화투판에서 치면 굳은자로 네. 그냥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위치야. 저 팔레스타인 나라들은. 문제 정도만 잘 관리해놓고 있으면 이제 사우디를 필두로 한 걸프 국가들, 뭐 그다음에 이집트나 이런 이제 전통의 강호들 예. 잘 관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이제 대결에 집중을 딱 하려고 봤는데 중국이 거기서 살짝 그 틈새를 끼어들었다 이거죠. 끼어들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이제 흔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오바마가 생각했다는 오바마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네. 석유라는 자원이 아직까지는 물론 그 중요하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 어쨌든 화석연료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네. 미국 역시 셰일 혁명이라는 게 예. 있으면서 굳이 석유를 갖다가 석유 자원을 중동에 의지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미국은 라는 없어요. 있잖아요. 미국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 없는데. 입장에서 저렇게 중동을 갖다가 네. 그 많은 돈을 어쨌든 이란까지 끌어들이면서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있죠. 왜냐하면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 석유를 안 사주네. 예. 그다음에 EU도 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예. 안 사주네. 예. 그러면 중동 국가들은 결국 석유 팔아야 먹고 사는데 예.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중동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누굴까요?
중국이라 이거죠. 당연히 중국이랑 인도죠. 중국은 어쨌든 예, 석유 필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 최대 고객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판단인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를 사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거나 사야 되는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중동이지만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 옆에 그 튀르키예 있잖아요. 네. 여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에르도안 다시 네. 재집권했어요. 네. 여기가 뭐 워낙 그 에르도안이 이제 경제에 실패했고 또 네. 대지진 대응도 좀 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비난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재선이 됐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우리가 외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대도시 뭐 이를테면 이스탄불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막 욕하면 야 우리가 욕하면 욕했지 밖에서 욕하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겠어. 어떻게 그렇지.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제 발전, 국제적인 위상의 이제 향상 이런 거를 이뤄낸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것도 많고 지금 살기 힘든 것도 많아.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를 완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튀르키예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잘 읽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그 운동 과정에서 끊임없는 행사를 했죠. 뭐 이를테면은 튀르키예 최초의 이제 항공모함, 그다음에 뭐 자체 제작 항공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찰. 튀르키예 또 국기가 상당히 또 아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 빨간색의 그 그거를 거대한 국기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거 보면 애국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건데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지금 거의 80% 막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믿고 밀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표현됐을 때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이고 이제 힘든 것이 있지만 또 이제 지하 경제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이제 농산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튀르키예는 또 그런 것들이 원체 저렴하고 올라봐야 또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뜻밖의 이제 조치이기만 뭐 이를테면 환율이 계속 이제 폭락을 하고 약세로 이제 뭐 가고 금리도 낮추고 막 해서 말도 안 되는 조치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득을 보는 존재들은 또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은 잘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그 자국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돈도 빌려줘요. 저리로 싼 돈으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경제가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적자고 분명히 안 좋고 경제가 당장 붕괴할 상황이지만 일단 한쪽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든 수습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또 러시아와의 어떤 카드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도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에르도안 그 다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거를 조금 전에 러시아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은 서방 세계 편을 들지 않았잖아요. 양쪽 다 편을 들고 있죠. 양쪽 다 편을 들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미국 바이든이 봤을 때는 에르도안이 집권한 게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에르도안이 낙선하고 야당 지도자가 이제 당선이 되길 바랬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이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쪽은. 푸틴은 박수 쳤겠네. 그러면. 박수 쳤고 첫 번째로 전 통화를 한 게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그리고 튀르키예 3대 강국이죠. 3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3대 강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견제 구도가 어떻게 예측 불허라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속에서 이제 적절한 카드들을 맞춰서 들고 이제 각 국가들이 뛰어다닐 겁니다. 보면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이쪽은 순니, 이쪽은 시아, 그다음에 이쪽은 세속주의, 뭐 이쪽은 종파주의, 뭐 이런 식의 딱딱 구분을 해놓고 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고 그걸 위해서 자유롭게 우리는 움직일 거다라는 것들을 그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적이 오늘은 이제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 그가 다시 아랍 연맹에 박수 받으면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자국민을 수백만 명씩 죽인 지도자를 그냥 환영해 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일하게 강력하게 비난을 퍼붓는 나라가 또 카타르예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또 탈레반 대표부가 또 위치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나라인데. 아니, 탈레반 대표부가 있는데 미군 기지가 있고. 뭐 한 5km 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게 왜 안 되지? 자기한테는 다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한 친구고 대신 여기서 사고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지는 또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우리의 석유를 갖다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친구고 좋은 친구들끼리 나는 주인으로서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게 난 소원이고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맹랑한 생각이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한데 제 생각이 좀 그러니까 너무 경도됐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가스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는 또 카타르의 또 입장이죠.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안유아 교수와 이중 침체로 가는 중국 경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렉으로